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주가증권 10개월 만에 시장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여러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과 무려 2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제 기사인데 오늘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방송을 좀 빠르게 짧게 하겠습니다. 길다는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오래 할 수 있으면 좀 시간을 줄이겠는데 제가 자료를 다 작성하고 부랴부랴 바로 방송을 찍는 상황입니다. 리허설도 없고 스크립트도 없고 하니까 좀 길게 늘려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상한 소리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지금 3주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장이.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집이 끝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최악은 지났다. 이제 증시 진입해야 라고 모건 스탠리가 말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다며 위험 자산이 몇 년 내에 가장 매력적인 수준에 놓인 만큼 뛰어들어야 한다고 모건 스탠리가 주장했다. 예, 주장하고 있네요. 자, 마켓워치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팬데믹 사태가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겠지만 예, 단서가 달렸어요. 주식과 관련한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는 부장인가?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지난달 강제적인 자산 청산 흐름은 대체로 지나갔다. 지난달에 거의 마진콜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금이건 주식이건 그냥 닥친 대로 팔았어요. 예, 이게 그 자산 청산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전례 없고 제한 없는 재정 및 통화 부양책과 2011년 이후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모건 스탠리는 왜 이런 기사를 릴리즈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얘들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시장을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기사가 나서 모두가 얘 기사를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주식을 막 사겠죠.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주식을 만약에 보세요. 최악은 지났고 이제 증시 진입해야라고 하면 자기들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 말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해요. 그럼 얘들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살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이놈들이 또 무슨 꿍꿍이인지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제가 코스피 지수가 그 2018년 1월 29일에 2600포인트를 찍고 그 뒤로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최고점부터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죠? 자,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자를 넣었습니다. 약자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참조할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 최저점은 1400을 찍었습니다. 2020년 3월 19일이죠. 저때 거의 아수라장이었죠. 아수라장. 최대 낙폭이 지금 44.8% 떨어졌고요. 낙폭 수치는 11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오늘 내일 하는 거죠. 하락 기간은 2년 2개월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최고점이 오는 1월 초부터 보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가 정점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D램이 낸드 플래시는 조금 수요가 있겠지만 D램은 정점이다라고 기사를 냈더라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D램입니다.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 얘기를 했고요. DB가 뭐지? 저도 모르겠다. 아, 도이치방크. 도이치방크랑 노무라가 셀트리온은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매도 의견을 냈어요. 이때 셀트리온은 코스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을 시작했죠. 자, 2월입니다. 이제 증시 고점을 지나서 하락을 크게 했어요.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한 300포인트 떨어졌죠. 그러고 나니까 이때 노무라랑 시티은행이 코스피 3000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랑 크레딧 스위스가 코스피 2900이라고 했고, 메릴린치, 그 다음에 HSBC, 그 다음에 JP모건이 코스피 2800 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시했어요. 이때가 돌아오지 않는 고점이었습니다. 현재. 이때 이놈들은 코스피가 3000 간다면서 다 사라 얘들아 빨리 사 이러고 있었습니다. 3월이에요. 이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북미 정상회담 아시죠? 예, 이때입니다. 이때. 자, 그래서
이때가 아니지. 이때죠, 이때. 이때쯤 아닌가? 이때인가? 이때일 거예요, 이때. 더러워졌다. 잠깐만요. 예, 이땐가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1차 북미 정상회담.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 코스피 3000 가능하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18년 6월쯤에 아르헨티나랑 사우디아라비아가 MSCI 편입된다라고, 그 모건 스탠리 지수잖아요, 이게 MSCI가. 한국에서 8조가 유출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커요. 얘들이 그 아람코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의 주식을 팔고 그 아람코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7월에 골드만삭스랑 JP모건 등등이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무역 분쟁 한창이었죠. 확정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노무라는 전망치를 하향했어요. 3,000에서 2,600. 약간 좀 노무라는 뭔가 양심적입니다. 자, JP모건 유동성 위기가 50년 만에 큰 타격 예상. 예. 유동성 위기가 오면 이 9월이었어요. 유동성 위기가 오면 5년 만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10월에도 폭락장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10월이 됐어요. 디램 수요가 떨어지고 랜드 수요도 떨어진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게 모건 스탠리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보세요. 골드만삭스랑 UBS가 신흥국이 투자 적기다라고 진짜 이 미제놈들이 정신이 나갔네요, 이게. 예,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18년 11월에는 무디스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0.5포인트나. 예. 0.5포인트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외국인 엑소더스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나갔거든요, 외국인이. 이 화살 보이시죠? 계속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 미제놈들의 그 기사를 잘 보세요. 자,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이게, 아니네. 이거는 여기서부터네. 잘못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아픈가 봅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야 되네. 예, 이 비스듬한데. 아무튼 예, 각설하고. 그 모건 스탠리가 이때부터 한국 증시를 상향 조정했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상향 조정이면 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이때부터 시장 조성자에 대한 제도를 확대했어요. 이때 외국계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조성자로. 3개 정도 됐어요, 그때.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시장 조성자 해라. 여러분 보셨죠?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의 업택률도 없애주고요. 무차익 공매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무차익 공매도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제한이 풀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거래소에서 스리슬쩍 시장 조성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자, 그리고 19년 1월에 시티은행이랑 그 크레딧 스위스가 한국 증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뒤로 상승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소더스 기간에 나온 기사입니다. 19년 4월에 외국인이 주식을 6.5조 순매수했다. 자, 이거랑 약간 좀 연결이 되죠. 예, 신빙성이 생깁니다. 모건 스탠리가 그래도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여기서 찍고 넘어가고요. 외국인이 6.5조 순매수를 했답니다. 앞으로도 지속 살 것 같다라고 막 찌라시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년 5월에는 골드만삭스가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크다. 모건 스탠리는 신흥국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예, 이건 뭐야 이게? 그러면 한 6개월 만에 이 스탠스가 바뀐 거죠. 모건 스탠리가.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7월에 그 2.5%에서 2.1%로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피치, 신용평가사죠. 2.5에서 2.0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예,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되죠. 작년의 하락장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락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이게 2000포인트를 깼습니다, 이때. 2000포인트 깼는데 이때 일본 수출 규제가 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힘들었죠, 그때. 일본 수출 규제, GDP가 0.4% 떨어진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바닥이에요. 예, 이때 여기서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예, 이때는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놈 말이 맞았구나 하는데 이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19년 10월에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1%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게임주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넷마블이 많이 폭락했죠. 그 다음에 11월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그 다음에 BNP 파리바가 미국보다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라고 했습니다. 코스피는 2350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2020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락 기간에 2월부터 3월까지 내용을 보시면 모건스탠이랑 골드만삭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피치랑 JP모건은 1.4%를 떨어뜨려요.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개소리고요. 모건 스탠리는 맞는 말 할 때도 있고 안 하는 말 할 때도 있네요. 짜증나게. 아예 그냥 이게 가르마가 태워주면 좋은데 이놈은 거짓말쟁이, 이놈은 양치, 이놈은 무당, 이놈은 국리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한 달 정도 발행한 기사를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이게 달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골드만삭스 진짜 이름만 좀 이상하지. 자, 3월 10일에 골드만삭스가 석유 시장이 6개월간 고통스러울 것. 자, 그럼 9월에 보면 되겠죠. 예, 9월에 보면 되겠고. 자, 3월 11일 하루 지났어요. 골드만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 1.6, 1.0으로 하향했습니다. 예,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하루 지났어요. 하루 지났는데 골드만삭스가 이건 고객사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릴리즈 하는 거랑 고객사랑 좀 다르겠죠. 근데 뭐 릴리즈가 됐으니까 그거나죠. 근데 고객사한테 코로나는 감기 수준이다. 걱정 마라. 증시 하반기에 완벽하게 회복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동시에 그냥 언론에는 골드만이 향후 2달 글로벌 경제가 붕괴된다. 미국은 감염자가 1억 5천만 명 예상된다. 자, 이거는 진짜 아수라백작이죠. 예, 아수라백작이죠. 미친 겁니다. 예, 역시 미제놈들은 좀 이상하네요. 이게 지금 같은 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3일 뒤에 미 GDP 전망을 하향합니다. 1분기 0%, 2분기 0.5% 마이너스. 자,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골드만삭스가 S&P 500이 2000포인트까지 추락한 후에 급반등 전망. 자, 4일이 지났어요. 골드만삭스가 미 2분기에 GDP를 마이너스 24%라고 합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23.5%가 늘었죠. 자, 4일이 지났어요. 골드만삭스가 최후의 통화 금을 사라 라고 금이 1800달러로 돌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갑자기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V자형 경기를 전망한답니다. 이거 뭐, 예, 무슨 놈의 진짜 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뭐 종이장 뒤집듯이 지금 의견을 바꾸고 있죠. 자, 보이시죠? 자, 오늘입니다. 오늘 3개가 나왔는데요. 진짜 이게 더 골 때립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증시 바닥 확인 더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부유층 고객들에게 미 주식을 적극 추천했답니다. 자, 이것도 약간 진짜 호락말코 같은 행동인데요.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2020년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3%로 인하했다. 그럼 이 부유층 고객은 골드만삭스한테 전화를 받았겠죠. 헤이 부유층 하면서 주식 고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스 이러고 그 뉴스를 봤는데 이 나한테 말한 놈들이 증시 바닥은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더 내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머리에 물음표가 한 675개 떠 있겠죠. 뭔 소리야 지금 나 살아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놈들 의견은 그냥 재미로만 봅시다. 예, 진짜 썩을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은 쿠이보노입니다. 쿠이보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쟤들이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이 투자 고객들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소버린 펀드도 있고 자기들도 돈을 굴릴 거예요. 그런 애들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언론에다가 앞으로 주식이 좋아져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할 리가 없어요. 다 뒤질 겁니다. 좀 있으면 다들 뭐 한강에 오브제로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리포트를 내면 사람들이 던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싸게 살 궁리를 하겠지 진짜 살 건데 지금 시장이 좋아요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골드만삭스는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부유층 고객들한테만 미국 주식 적극 사라 나도 살 거니까 언론에 나오는 건 다 무시해라. 내가 이거 후후 게임을 시작하지 이겁니다. 뭐가 맞는 말이게 약간 이런 느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자로 업데이트 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은 신용 잔고가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신용 잔고가 늘고 있는 게 좀 보여요. 지금 그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자, 오늘 나온 뉴스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투약 시기 2주 당겼다. 다음 주에 세포 개발 착수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네, 서영진 셀트리온 회장이 마스크 50만 장을 통큰 기부했답니다. 예. 뭐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예. 자, 문 대통령이 백신 개발에 2,100억을 투자한답니다. 예, 이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2,100억으로 누구한테 박력처럼 모범국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이런 기사가 뜨고 있고 지금 블락딜에 대한 충격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글로벌적인 악재가 발생하면 같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그 지난 하락장을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도 강했겠죠. 근데 그게 약간 담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락딜 때문에 강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SMC도 뒤에서 보시고, 자, 지금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입니다. 그냥 패시브로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삼성전자의 주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도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자, 기사를 일단 보시면 삼성 직원 좋겠네. 주 4일째 근무 가능해져. 예, 이거 코로나 특수죠. 이러면 그 인건비가 아껴집니다. 그럼 점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괜찮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높고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근로수당이 하반 경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예, 사람이 덜 나오면 인건비가 줄겠죠. 최소한 뭐 5분의 1이 줄겠죠. 5분의 1. 5분의 1 늘겠죠. 영업이익이. 자, 미래 공격 투자 통했다. 삼성전자, 아시아톡, 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EUV 라인 그때 보셨죠? 화성. 자, 화웨이가 5G 모바일 칩 확보 위해서 삼성전자 손잡을 수도 캐피탈인가요? 수도라고 또 약간 밑밥을 깔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호재성이죠. 자, 그다음 TSMC 기사를 보시면요. TSMC가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TSMC가 폭등할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대차장고는 확 줄었어요. 이 그레디언트를 보세요. 이 기울기를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 기사가 맞다면 지금 그 증권사들이 돈이 부족해서 대차장고를 누군지 모를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자, 그 빌려간 사람들은 대체 무슨 목적일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쭉쭉쭉 상승할 것 같으면 지금 대차에 가는 게 이해는 갑니다. 예, 싸게 대차해야겠죠. 왜냐하면 대차 시점에 따라서 수수료를 낼 겁니다. 이건 제가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금융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그게 맞을 겁니다. 예, 당연히 뭐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로 산정을 하겠죠. 우리 대출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어요. 뭐 상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서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봐야 돼요. 예,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 상승 추세가 깨지면 지금 보면 이게 그 페일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러면 상승 채널입니다. 이게 상승 채널이 형성돼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런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덜 올라가고 끝나면 이게 페일러입니다. 페일러가 발생한 거죠. 상승을 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세가 여기서 발생해야 되는데 이쪽에 매도세가 더 강해져 가지고 더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상승 채널이 깨집니다. 깨지면 이게 저항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좀 둘러보시면 제가 그린 그림이 정말 많을 겁니다. 차트에서. 예, 이거는 조금만 이해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맨날 차트 볼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보이시죠?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으로 샀나요? 후후 게임을 시작하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개인이 신용을 팔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보시면 이 신용이랑 이 주가는 이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거의. 예, 주가가 상승하면 애들이 신용을 털었어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죠. 예. 올라가면서 신용이 올라가면 그 되게 신기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예,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진짜 돈 가진 애들이 특히 외국인의 지분이 50% 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이 큰 종목에 지분이 50%가 넘고 삼성전자 우는 90% 넘죠. 자,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예, 지수 상승을 즐기고 계세요. 일단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뭐 데이 트레이딩도 굉장히 잘 되고요. 최근에는 좋습니다. 장이. 예, 불수입 조심하시고요. 예, 우린 개미입니다. 매미가 아니고. 자, 비정적인 하락은 비정적인 상승을 불러온다. 이거 계속 상기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시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점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지금 3주 동안 하락폭의 반 이상을 메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거의 V 스파이크를 쳤죠.
비이성적인 상승은 비이성적인 하락을 불러옵니다. 만약에 이게 3주 동안의 상승이 비이성적인 상승이라고 가정하면 3주 동안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도 성립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유리한 대로 확증 편향을 가지시면 안 돼요. 공포에 살아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자, 저는 현재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현재 바이오가 제 주력 테마고요. 정치 테마는 그거보다 좀 낮긴 하지만 꽤 좀 비중을 두고 있고요. 대북주는 조금씩 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치료제를 정말 몰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치료제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단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승자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 낙오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근데 치료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치료제 테마를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또 진단키트는 정말 단기 매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어떤 게 올라갈지는 정확히 그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치료제를 지금 현재 이뮨메드랑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랑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들이 이뮨메드 하면 그 마크로젠이랑 그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저는 SV 인베스트먼트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랑 그다음에 뭐 미약하지만 신라젠도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있어요. 강스텐 바이오텍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치료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제가 막 가지고 있는데 속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고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든 안 사든 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아무튼 치료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소외될 수 있어요. 그걸 좀 상기하시고요. 백신도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올 겁니다. 백신. 그 GC 녹십자랑 몇 개 있었죠. 예, 또 폰이 울리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예, 또 트위터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예,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정치 테마는 오늘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저는 오늘 정치 테마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크게 조정 보인 거 하나예요. 제가 원래 안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도 그렇고요. 정치 테마도 그렇고요. 대북주도 그렇고요. 이거는 주력으로 하시면 안 되는 테마긴 합니다. 변동폭이 너무 커요. 항상 우량주, 중형캡 이상으로 주력으로 가져가시고요. 이런 거는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주식에 맞들려 버리시면 이런 거를 자꾸 손대게 되는데요.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진짜 이때까지 벙커 다 날아갑니다. 진짜 다 날아가요. 지금 바닥 찍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뭐 그 마이너스권이셨던 분들은 테마만 잘 잡았으면 지금 현재 플러스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제 포트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전력 이런 거는 오늘 내일 하니까 예, 진짜 저는 그거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 상승장에 소외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상승 하락 시나리오. 급등 급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악재 호재는 보시면 아직은 뭐 없습니다. 지금 증시 안정자금이 투입된다면 저거 호재로 봐야 되나 악재로 봐야 되나 모르겠네. 오늘 증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얘기가 슬슬 나오겠죠. 자고 일어나면 결론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중 루머는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높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잡리스가 서지가 됐어요. 상승을 했는데도 그게 가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보시면 페드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그다음 proactively 선제적이고 aggressively 약간 공격적으로 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다음에 문신이 이코노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음 달까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월도 뭐 아주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된다. 강한 반등이라기보단 이거 용어 선택을 잘해야겠네요. 강한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게 증시 회복이 아니고 그냥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회복이겠죠. 오펙 플러스의 장관들이 지금 디스커스를 한답니다. 그런 얘기고 현지 시간 10시였으니까 지금 한 2시간 좀 지났을 거예요. 이제 그 오펙 플러스 회의장을 열었는데 전부 다 막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막 와이셔츠가 찢어져서 막 젖꼭지가 다 나와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난리 나겠죠. 유가가 그럼 하한가 갑니다. 하한가가 막 유가 빵원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이상한 소리 왜 하죠 제가. 아무튼 예, 그런 회의가 그 정도까지만 안 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냥 뭐 오늘은 뭐 그냥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나왔다라고 해도 뭐 증시에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술에 배부를까요?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때
쉐어가 로즈 약간 7% 정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4% 오르고 있었어요.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린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물린 애들이 탈출하는 릴레이가 펼쳐지겠죠. 내신입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160만 배럴 감산 용의가 있다. 예, 아주 그냥 예, 공격적으로 제안하네요. 역시 푸틴 형님이 통이 큽니다. 미국이 3주 만에 실업자가 1,700만 명이 됐다. 페드가 2,800조를 추가로 돈을 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평가된 텍사스 선물 ETN 단위가 매매로 전환키로. 자, 이거 예,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거래 정지 중이고 지금 괴리율이 3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30% 이상이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고평가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예. 지금 그러니까 거래 정지 직전에 종가에 사신 분들은 30% 비싸게 산 거예요. 골 때리는 겁니다. 예. 이게 납으로 맞춰간다고 하면 하한가를 한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이 텍사스 선물 ETN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대신 그 종가에 파신 분들은 30%더 고평가에서 판 거죠.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이 사람들. 그러면 ETN, ETF를 왜 운영하는 거죠? 괴리율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시장 조성자나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 않아서 못 맞추겠다라는 빼빼한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예,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증시가 하락할 때 여러분 그리고 종목이 미친 듯이 하락하면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종목들이 하한가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옆으로 왜 휘지? 여기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단위가 매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장치는 없으면서 상승은 또 기가 막히게 막아요. 이런 것들 불합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인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계 유일 사재기 없는 나라, 한 코로나 네, 왜 읽었지? 예, 기현상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물류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물류가 잘 돼 있다는 거고, 이거 잠깐, 예,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그 SCM을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회사에서 SCM 하죠. 예,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생필품의 그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휴지 사용량이나 그 다음에 뭐 여타 생필품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뭐 사람이 죽기 전에 변한다고 하죠. 그런 게 아닌 이상 일정하게 씁니다. 하루에 뭐 대변을 두세 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양치를 하루에 3번 하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지 같은 거는 휴지는 부피가 커가지고 놔두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비싸지도 않은 건데 굉장히 많이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마트에서 적당히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택근무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고 하니까 평소에 사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산 거예요. 20% 더. 왜냐면 집에 더 있을 거니까. 그래서 휴지가 동난 겁니다. 휴지가 동난 거예요. 동났는데 이게 동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도미노 효과겠죠.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어디 갔어? 사람들 사재기 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정말 타이트하게 SCM을 운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솔드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재기가 없는 우리가 지금 물류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이런 컨틴전시한 상황에 익숙하잖아요. 우린 아직도 전쟁 국가고 하니까 약간 좀 무덤덤한 것도 있고요. 배송하면 바로 아침에 오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사재기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재기를 해서 그 창고가 텅텅 비었다, 마트가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입니다. 예, 선진국인 거예요, 결국엔. 우리도 SCM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뭐 택배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재기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지 선진국이 무지 목매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재기 없는 나라 이건 국민 덕분 이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현대차가 우리 마스크는 우리가 만든다.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거죠. 장기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현대차가 마스크 관련 주인가요? 자,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뭐 집중할 만한 건 저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증시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이 됐다는 듯 지금 비웃고 있어요. 예, 옵션 만기일 끝났고요. 뭐 그닥 뭐 난뉴 예, 결국 변화가 없죠. 옵션 만기일인데 걱정하신 분들은 걱정이 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증시 안정 펀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그 수치만큼의 큰 폭락이 있으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유로존 구제금융 패키지 협의가 결과가 나왔나요? 전 못 봤네요. 오펙 플러스 감산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이제는 기다릴 만한 이벤트가 총선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예, 일단은 둘 다 준수한 상승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폭등인데 지금은 준수한 상승이죠. 근데 매수 주체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인데 투자자의 탁금을 보시면 어제도 많이 투입된 거 보셨죠? 거의 4천억 가까이 투입됐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3천억이 투입됐으니까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도 투자자의 탁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로 들어가면서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아, 이제 반등하려나 보네. 하락하면 사야지라는 금액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한맵입니다. 무한맵. 외국인 기관이 등골이 서늘할 거예요. 잠깐만. 우리 그 태극기 영상 아시죠? 시험융자는 좀 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건강한 시험융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대차는 이제 대차 잔고량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차 잔고액을 보다 보니까 약간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대차 잔고량은 0.79% 떨어졌습니다. 베고데이션은 해결되지 않겠죠.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와야 됩니다. 경제 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가 1.4%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나스닥 관련된 기술주들이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떨어지고 있죠. 바이오텍이 소폭 떨어지고 있는데요. 또 길리어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 단타 선수들 다 가셨겠죠. 예. 제가 만약에 전업 투자자고 단타의 왕이면 진짜 길리어드에서 아주 맹활약해서 저 미제놈들을 진짜 외국인 기관 진짜 오줌 지지지 싸게 하고 싶어요. 자, 지금 화이자는 오르고 있습니다. 화이자. 예, 아무튼 지금 메이저 그 바이오 업체들이 계속 동행무진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랑 일본은 뭐 그냥 강보와 약보합 수준밖에 안 되고요. 지금 방향성을 잡으려면 오펙 플러스를 보고 있을 겁니다. 다들. 지금 눈치 보기 장세예요.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지금 유로존은 괜찮죠. 예, 여러 가지 그냥 괜찮은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로 긴급 구조 패키지가 거의 통과될 만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증시만 봤을 때는. 미국채 10년물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 3개월물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갖다 판다는 거죠. 갖다 판다는 거고 이게 플러스 20% 레이팅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채 3개월물은 사람들이 팔고 있고요. 위험자산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예, 이거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시황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별로 볼 게 없죠.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코스피 중요한 움직임은 그거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매수했어요. 투신이 선물을 좀 사긴 했는데 선물을 샀나? 아무튼 예, 사긴 했는데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옵션 만기일인데 큰 변동 없이 잘 끝났습니다. 지금 옵션 만기 같은 게 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방향성도 흐리멍텅했고요. 외국인도 양방향이었으니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은 회사에서 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퇴근도 좀 일찍 했어요.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무리를 많이 했나 봅니다. 오늘도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그 망할 기사 찾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댓글을 못 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못 달면 내일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그냥 좋아요랑 하트만 누르고 가더라도 여러분들 댓글 안 본 게 아닙니다. 저 진짜 다 읽어봅니다. 소리 내서 읽어봐요. 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마운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거나 좀 영상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조용히 싫어요를 누르고 가시다기보다는 저희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진짜 형편없는 소리 하거나 루머를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들은 다 채널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분이 뭐 제 걸 안 보고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가셨겠죠. 혹시나 이거 보고 계시면 나한테 하트가 안 눌린다라고 하면 차단되신 겁니다. 딴 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